자, 이번 시간에는 원자와 분자라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원소의 개념을 뭐라고 했었니? 소연아, 원소가 뭐였어? 원소. 준아, 원소를 뭐라고 했었어? 지난 시간에?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이 되는 원소. 기본 성분이라고 했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원소의 개념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배웠었던 거 기억이 날 거야. 그런데 오늘 원자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래.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얘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야. 그럼 뭔 차이가 있을까? 원소와 원자라고 얘기를 할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기 보면 여기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야. 뭐야? 기본 성분, 기본 입자.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 성분과 입자. 성분과 입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이거를 우리가 1학년 때까지는 원자나 원소를 따로 구분해서 배우지는 않았어. 그냥 원소인가 보다, 원자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2학년부터 해서는 요거 개념을 조금 분리를 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입자 몇 개, 입자 몇 개의 그 개수의 의미를 말하는 거야. 둘 다 같은 개념인데 여기는 개수를 말하게 되는 거고, 이 원소라고 하면 물질의 기본 성분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런 어떠한 종류를 얘기를 할 때 원소라고 부르게 될 거고, 몇 개 얘기를 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 원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거를 비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에 비슷하지? 배야, 배. 어떤 과일 바구니에 배가 있어. 배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고 여기에 빨간색에 사과가 3개가 있다고 합시다. 사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바구니에 이제 사과 3개, 배 2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에는 지금 몇 종류의 과일이라고 보면 되겠어? 몇 종류의 과일? 2종류지. 배 1종류하고 사과 1종류 해서 2종류가 있다라고 했었으면, 그렇게 과일이 2종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원소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 표현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여기에 지금 과일 바구니 안에 배가 몇 개니? 배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3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과일 2종류는 원소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고, 여기 배 2개, 사과 2개 얘기를 할 때는 원자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거야.
둘 다 똑같은 과일 지금 배, 사과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는 원소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 배하고 사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원자로 개념을 얘기를 하면 배 2개, 사과 3개 이렇게 각각 기본 입자의 개수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원자라는 개념을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요 원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자주 이제 접하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거야. 일단 고대의 원자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져 왔냐라는 것을 보면, 데모크리토스라는 과학자의 경우에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게 이제 이후에 돌턴의 원자설로 발전을 하게 됐다.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기억만 해두면 돼. 요건 그냥 한번 들어봤으면 돼. 이걸 굳이 막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이런 내용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 정도 수준만.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물질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쪼개어 나갈 수가 있다. 어떤 물질을 쪼개면 뭐가 돼? 가루가 되지. 그걸 또 쪼개면 아예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대의 원자 개념이라고 했으면 이제 조금 현대적인 원자의 개념을 얘기한 과학자가 돌턴 형님이라는 거지.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하는데,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돌턴의 원자설 이제 4개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우게 될 텐데, 현대적인 원자 개념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 게 돌턴의 원자설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자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원자의 구조. 왜냐하면 이 원자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원자핵과 전자의 개념이 쓰게 될 거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될 이온 얘기를 했을 때도 훨씬 잘 와닿을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건데, 원자라는 애는 딱 이렇게 중심 부분에 원자핵, 그리고 그 바깥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 전형적인 원자의 구조는 가운데 원자핵이 존재를 하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도 똑같은 내용 가지고 베이스로 과학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여기 중앙에 위치한 원자핵의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는 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혹은 둘 중에 하나는 아니구나. 중성이 될 수도 있겠다.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그 중간인 중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이 원자의 경우에는 이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3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원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이고 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이고 헬륨은 플러스 2야. 각각 원자마다 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다 달라. 자,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이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고, 원자의 중심에 위치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자라고 하면 이 핵도 원자의 일부분이 될 거고, 이 겉에 돌고 있는 전자를 같이 포함해서 원자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얘는 전자라고 하는 놈들은 무게를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무게가 가벼워. 무시를 해도 돼. 대부분 요 원자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는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니? 원자핵은 뭐? 전하량이 뭐다? 플러스 전하량을 띠고 있고,
중심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질량의 대부분이 원자 핵이 될 거야.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자야. 전자라는 놈은 이 원자 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끊임없이. 가만히 한순간도 정지해 있지 않고 아주 비글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는 애가 이 전자라고 보면 될 거야. 일정한 방향도 없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얘의 특징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원자핵은 뭐를 띠고 있어 단어야? 전하량이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요게 딱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야 오늘 하는 내용 혹은 다음 주에 하는 내용까지 쭉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까지 다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자, 이게 원자의 구조야. 중심의 원자의 겉에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원자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원자의 특징을 보면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 다르다라고 되어 있지.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 원소 얘기를 했었잖아. 원소가 몇 종류 정도 있다고 했어? 몇 종류 있다고 했지? 그렇지. 118가지 있다고 했지. 그러면 그 많은 원소의 즉 바꿔 말하면 그 원자 종류에 따라서 원자 핵이 다 다르다. 그리고 원자 핵의 전하량이 다르고 전자의 개수가 다 다르다라는 거야. 같은 게 없어. 원자가 다르다, 전자의 개수 다 다르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래서 자, 이거 잘 봐야 돼. 여기는 플러스 전하량을 띠고 있고 원자 핵이 겉에는 마이너스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고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가 돼서 원자라는 녀석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야. 원자는 전기적 성질이 뭐다? 중성이야. 그러면 선생님 원자가 전기적 성질이 중성이 아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나요? 있지. 다음 시간에 배울 이온 내용이야. 이 원자에서 이 원자 핵 같은 경우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이 전자라는 놈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지. 그러면 이 전자가 내가 줄 수 있어. 선생님이 전자 3개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 3개, 2개를 가졌었을 때 안정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나는 누구한테 하나를 주려고 하겠지. 그러면 전자를 줄 수도 있어. 그러면 반대로 전자를 받는 애들도 있겠지. 맞니? 원자가 전자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얘가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얘 플러스 3 여기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전기적으로 얘는 플러스가 되겠지. 걔는 양이온이라고 할 거고 하나 더 받아와서 여기 전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그러면 얘는 음이온이 된 거야.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일단은 전자는 원자라고 하는 놈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 그리고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앞으로 너희가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면 될 거야. 기본. 뭐처럼 우리 구단처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성이냐라고 설명을 하면 뭐 가운데 플러스 전하량을 띠고 있는 이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고 있는 이 전자의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중성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자, 이 원자라는 놈은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 1억 개를 한 줄로 자 여기 수소 원자 한 개 이렇게 쭉 일렬로 1억 개를 늘어놔야 1cm가 될까 말까야. 그 정도로 굉장히 원자의 크기는
작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면 원자핵과 이 원자핵 여기, 그 다음 전자의 크기, 여기 전자 크기가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는 이만큼 원자 크기가 이만다라고 했었을 때 이 원자의 크기를 이루는 이 전자 크기는 굉장히 작고 원자핵도 굉장히 작다라는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 중간이 다 비어있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 정도가 이제 원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렵니? 조금 어려울 텐데 요 개념이 좀 자리 잡혀야 되겠다라는 거. 자, 여기서 아까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데,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가 있어. 물 50ml하고 에탄올 50ml를 섞을 거야. 합칠 거야. 그럼 50, 50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100ml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물하고 에탄올을 섞게 되면 약 97ml 돼. 약 3ml 정도가 줄어들었네? 왜 그러냐는 거지. 전체 부피가 각 부피합보다 작다. 왜? 큰 입자 사이로 작은 입자가 끼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3ml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애들의 뭘로 이루어져 있구나, 입자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겠지. 맞아? 눈싸움 하자고. 응? 하나? 눈싸움에 잘하는데. 응? 자, 이제 원자의 구조도 배웠고 원자의 특징도 배웠습니다. 그럼 원자 모형을 한번 알아볼 건데, 실제적으로 원자는 아까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한 줄로 늘어나야 1cm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나타낸 것을 원자 모형이라고 할 건데, 원자 중심에 원자핵을 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것을 배치를 할 거야. 뭐 돌고 있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전자는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이 주변에 아무데나 그냥 표시를 하면 될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 모형을 얘기를 하면 원자핵은 이제 플러스, 전자는 조금 작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서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 그렇지만 가정중학교 문제에는 컬러가 없지. 알고 있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색깔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요 구조 보면 가운데 부분에 원자핵 그리고 바깥에 전자를 표시를 하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수소를 한번 보자. 수소를 원자 모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수소는 전자가 한 개야. 전자가 한 개. 전자가 한 개가 존재를 하고 가운데 원자핵의 전하량을 플러스 1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이야. 그런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 전자 하나,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밖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왜?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중성이 되려면 전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의 개수 하나. 한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원자핵 전하량 플러스 1, 전자 마이너스 1 해서 전기적으로 뭐가 돼? 수소 원자는 중성이 돼야 되니까. 자, 리튬 봅시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의 전자량이 플러스 3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3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탄소 봅시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이야.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을 차지하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6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1 곱하기
전자 6개. 그래야 마이너스 6이 돼서 플러스 6, 마이너스 6 서로 전기적 중성이 될 거고. 산소 봅시다. 원자핵이 플러스 8이야. 전자는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 8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원자 모형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오른쪽에 문제 1, 2,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해놓으면 나머지 편에 계속 요 화학적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잡혀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거야. 언제까지? 너희가 고3 때까지는 계속 이 내용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니? 원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래. 자, 플러스 전환을 띠는 건 원자핵이 될 거예요. 원자핵은 A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전환을 띠는 것은 뭐가 되겠어? 전자가 되겠지. 원자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 원자핵. 원자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전자가 될 거니까 B 이렇게 기호를 써주면 될 거고,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 맞네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다. 마이너스가 더 크면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가 없지. 원자는 중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얘기가 될 거야.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나? 아까?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지. 실제적으로 봤더니만 탄소는 전자가 6개, 산소는 8개, 수소는 1개, 리튬 3개 다 달랐다라는 거. 원자핵의 전하량이나 전자의 개수를 쓰시오. 자, 원자핵의 전하량 그냥 그대로 플러스 2 갖다 써주면 돼. 플러스 6, 얘는 플러스 8, 그다음 플러스 12. 자, 그러면 전자는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같아져야겠지. 마이너스 1 곱하기 전자 개수 2개. 얘는 전자 개수 6개. 얘는 전자 개수 8개. 얘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12개 있어야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 가장 기본입니다. 자, 우리가 원자 얘기를 하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 가장 작은 단위야. 그러면서 이 원자 얘기를 배우면 바로 뒤에서 나오는 게 분자 얘기가 나올 거야. 분자 들어본 적 있니? 준아, 분자 들어본 적 있어? 처음에 원자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 가장 작은 단위. 그 다음 분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원자보다 더 작은 애는 없으니까 일단 우리 중등 과정에서는 원자보다 더 작은 애는 안 배워. 실제로 있긴 있어. 원자 핵이 쪼개지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어져. 요거를 이제 고등 과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바로 분자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겠어? 원자보다 조금 큰 애가 되겠지. 자, 분자라는 놈은 독립된 입자로 존재를 하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야. 자, 아까 원자도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해서 물질을 이루는. 그런데 분자는 여기 이거야. 아유, 뭐라고 하니 이거? 성질 알면서
어떠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돼. 자, 설명을 해볼게요.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원자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돼? 분자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원자는 기본 입자라고 했어. 그때는 어떠한 원자들은 일부 그냥 원자 자체로도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데 분자가 됨으로써 인해서 어떠한 성질들을 나타내게 된다.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이거야. 산소 원자, 수소 원자야. 빨간 게 산소 원자, 하얀 게 수소 원자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어. 왜? 그냥 입자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같은 산소 원자,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물이나 과산화수소. 그런데 여기는 산소가 한 개, 수소가 두 개 붙었을 때 물이 되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산소 두 개, 수소 두 개가 붙었을 때 과산화수소야. 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지니까 분자 자체가 물 분자냐, 과산화수소 분자냐,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의 종류가 118가지라고 했으니까 분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분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자의 종류가 원자의 종류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겠지. 맞니? 그 다음에 이 분자라는 놈이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을 잃게 된다. 원자 물질의 성질이 없어. 근데 이렇게 결합을 했더니 어떤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네. 근데 이게 다시 떨어져.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과 과산화수소처럼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 할지라도 여기 산소수소라고 할지라도 원자 개수가 다르잖아. 하나, 두 개, 하나.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가 되게 된다라는 거. 여러 가지 분자 모형.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뭐라고? 과산화수소. 둘 다 산소, 수소인데 산소가 하나, 여기 산소가 두 개. 그러면 전혀 다른 분자, 물 분자와 과산화수소 분자가 될 거야. 그다음에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야. 이거를 조금 기호로 좀 선생님이 나타낼게.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하면 CO2라고 얘기를 할 거야. 뭐 이따가 배우게 되겠지만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이산화탄소야.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CO라고 표현을 해. 산소 하나, 수소 하나. 그래서 산소가 하나야. 일산화. 일산화라는 얘기는 뭐야? 산소가 한 개라는 얘기고, 이산화, 산소가 두 개라는 얘기야. 나중에 또 배울 거야. 왜 화로 바꾸냐? 왜 일산소 탄소라고 안 하고? 그건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탄소, 산소. 그렇지만 산소 개수가 달라. 그러면 전혀 다른 분자가 된다. 산소가 뭐야? O2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교재가 O2. O2가 산소야. 그런데 오존은 O3야. 산소가 원자 3개가 붙으면 오존이라는 분자가 돼. 산소 2개가 붙으면 산소 원자 2개가 붙으면 산소 분자가 되는 거야. 같은 원자인데도 불구하고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래서 원자 개수보다 분자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자, 여러 가지 분자 모형 봅시다. 대표적인 거 산소. 아까 뭐라고 했니? 산소는 O2, 즉 산소 원자 2개가 이렇게 결합을 했었을 때 분자가 된다. 산소 분자가 된다. 그 다음 물은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H2O라고 얘기를 할 거야. H2O 뭐야? 수소가 2개, 산소가 하나야.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물 분자가 될 거고, 과산화수소 봅시다. H2, 뭐 O2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수소 두 개, 산소 두 개 이런 식으로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두 개 결합을 해서 과산화수소 분자를 이루게 됩니다. 암모니아 NH3라고 얘기를 할 거야. N은 질소, H 수소 3개. 이렇게 질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3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라고 하는 분자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염화수소 이거네. 수소 원자 1개하고 염소 원자 1개가 서로 결합을 하면 염화수소라고 하는 분자가 만들어지게 된다. 염화수소. 다른 걸로 뭐야? 염산이야, 염산. 이게 여러 가지 분자 모형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 보면서 오른쪽 요거 얘기를 할게.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어? 원소, 원자, 분자 얘기를 같이 이제 엮어서 기억을 해둬야 돼.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기본 성분이고, 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개수를 얘기를 한다. 여기 조금 추상적인 거, 여기는 개수. 그다음에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가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면 아까 예에서 봤듯이 같은 원자끼리 결합해서 분자를 이루기도 하고 다른 분자끼리 결합을 해서 분자를 이루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있냐면 헬륨 같은 경우는 그냥 헬륨 원자 하나가 이루어진 분자야. 아르곤도 보면은 원자 자체가 한 개가 분자로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도 몇 개가 있어. 이거를 우리는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분자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원자로 분자에, 즉 어떠한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오른쪽에 4번, 5번 문제 풀어볼까? 분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라고 했는데 맞니?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뭐니? 분자가 아니라 원자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틀렸네.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그 성질을 잃는다? 맞지? 아까 물분자 얘기를 기억을 하면 될 거야. 물분자 같은 경우에는 물분자는 H2O라고 했지. 즉 수소하고 산소의 원자가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 라바즈의 물분해 실험했었을 때 물이 분해가 되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즉 물 분자가 원자로 나눠지면 수소 원자, 산소 원자야. 수소, 산소, 물 전혀 다른 물질이 돼버리지. 수소 원자의 기체야. 산소도 기체야. 얘는 뭐야? 액체잖아. 분자가 원자로 나눠지면 그 성질을 잃는다? 맞겠지. 물 분자가 이렇게 그 성질을 잃게 된다.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이거라고 했지. H2O와 뭐를 비교하는데 H2O2 뭐라고 했니? 물. 얘는 뭐야? 과산화수소. 종류가 달라버리니까 분자의 종류가 물 분자,
과산화수소 분자 달라지게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굉장히 간단해. 그냥 그림 맞추기만 하면 돼. 지금 검은색 탄소 원자, 빨간색 산소 원자, 흰색은 수소 원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분자 모형 탄소 몇 개니? 여기 탄소 하나만 있네. 그 다음에 얘 빨간 거 두 개는 뭐라고 했어? 산소 원자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2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야. 메테인 같은 경우는 뭐가 하나 있니? 탄소가 하나 있네. 그 다음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 네 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CH4라고. 과산화수소, 산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 H2O2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화학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 이게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지금부터. 원소와 분자의 표현. 요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이게 이제 처음 배우다 보니까 많이 생소해. 생소해도 어쩔 수 없어. 앞으로 이 내용은 고3까지 혹은 대학을 이쪽 과학 계열로 되게 되면 요거는 그때까지도 계속 쓰게 될 거고. 심지어 선생님은 언제까지 쓰고 있니? 몇 년간 쓰고 있는지 알아? 선생님도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 거잖아. 몇 살이니? 준이? 14시냐? 14살 때, 15살 때 선생님도 이걸 배웠으면 지금 45살이 넘었으니까 30년 넘게 이 내용 배웠던 걸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30년 넘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원소 이름하고 원소 기호를 16가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럼 언제 다 기억하고 있니? 그냥 핵심적인 거, 자주 쓰는 거 한 20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도 굉장히 편해. 몰라도 돼. 그런데 모르면 굉장히 문제 푸는 게 어려워. 그런데 기본으로 나오는 여기 있지. 여러 가지 원소 기호 나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과학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몰라도 되는데 모르면 많이 괴로울 거야. 왜냐면 3학년 때도 그렇고 이러한 원소 기호를 가지고 계속 뭐 반응식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조금 더 차원이 높은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요게 이제 제대로 원소 기호가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20개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뭐를? 이 원소 기호. 원소 기호가 뭔데? 원소 기호라는 것은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것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소라고 하는 애는 하이드로전이야. 이걸 하이드로전 다 쓰려고 하면 힘들겠지. 탄소도 보면 카본음이야. 헬륨, 클로럼 굉장히 길잖아. 이거를 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중세시대의 연금술사는 어떻게 했냐면 금이라는 원소를 이렇게 표현을 했대. 동그라미 그려놓고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이거를 금이라고 합시다. 은은 이렇게 달 모양, 초승달 모양으로 하고 구리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걸 연금술사들이 이렇게 원소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야 이게 한 서너 개 되면 그냥 쓸만할 건데 10개, 20개, 30개 점점 원소가 과학이 발달한 원소가 많이 발견이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 나만 알지.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나만 알지 다른 사람은 좀 불편하겠지.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고 그리기도 힘들어. 종류도 많고. 야 돌턴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원안에다가 알파벳이나 그림을 그려 넣어가지고 조금 더 간단하게 합시다. 이거 너무 복잡해 라고 해서 돌턴의
원소 기호를 사용을 했어. 자, 이것도 하다 보니까 40개, 50개 막 넘어가. 너무 불편해. 겹쳐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주장한 요 원소 기호를 지금도 이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다. 원소 기호는 뭐야? 조금 더 긴 이름 대신 간단하게 한 글자, 두 글자로 나타내는 방법인데 굉장히 쉬워.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의 대문자로 나타내는 거야. 하이드로전 하면 여기 뭐야? H를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냅시다. 수소는 H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탄소는 카보늄이니까 C라고 대문자로 나타냅시다. 이게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현대적인 원소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문제가 생겼네. 어라? 야, 하이드로전도 H고 헬륨도 H로 시작을 하네. 둘 다 HH 하면 헷갈리니까 그 다음 자에 오는 중간 글자가 뭐가 됐든 하나 결정을 해서 소문자로 넣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해서 헬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것 중에 E를 갖다 이렇게 붙입시다 그렇게 정한 거야. 클로람 같은 염소는 얘도 마찬가지로 C 카보늄하고 겹치게 되니까 여기 C를 해놓고 여기 CH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 L자 세 번째에 있는 L자를 갖다가 소문자로 이렇게 적어서 염소라고 합시다. 염소의 기호로 사용합시다 라고 어떻게 정한 거야. 알겠니? 별로 어렵지는 않아. 그냥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원소 기호를 만들게 됐다라는 거지. 이 시도 앞쪽 가봅시다. 자, 우리가 원소를 얘기를 했을 때 표현할 때 약속이야. 우리끼리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뭐 수학도 다 그렇지. 우리끼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 다양한 원소 기호를 가능하면 지금 이 시간에 다 익히고 가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자,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가 대문자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러면 나이트로젠이야. 질소가 나이트로젠이니까 어떻게 하자? 맨 앞에 있는 N을 대문자로 사용을 한다. 대문자 N은 질소를 나타나게 된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네온이라고 하는 애도 N이네. 겹치잖아. 그래서 N 적어놓고 그 다음에 오는 소문자 E를 사용을 한다. 아, 얘는 네온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 맨 앞에 있는 F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플로린은 대문자 F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철이 PERR 얘도 F로 시작하네. 겹쳐. 그래서 F 다음에 오는 이 E를 갖다 붙여서 FE를 우리는 철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철 원소를 얘기를 할 때 FE. 동소가 보론이래. 보론이라고 하는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대문자 B로 해놓고 베릴륨도 보니까 B로 시작을 해서 얘는 어떻게 하겠니? 대문자 B에다가 그 다음 나오는 E를 사용을 해서 베릴륨은 PE로 표시를 할 겁니다. 인 포스포러스네 어떻게 대문자 P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납도 플럼범 그렇게 읽나? 모르겠어. 플럼범 그렇게 얘도 P로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P라고 해놓고 L을 할까 U를 할까 M을 할까 하다가 어떻게 했니? B를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P, B가 뭐가 되겠어? 납이 되겠습니다. 자, 황 같은 경우는 썰퍼야. 썰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썰퍼 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문자 S.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실리콘이 같이 S로 겹쳐지게 되니까 실리콘은 Si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a라고 표현을 할 거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M하고 여기 세 번째 있는 G를 갖다가 Mg, 이걸 마그네슘이라고 할 겁니다. 칼슘은 그냥 이렇게 K, 칼슘은 CA로 표현을 하고, 금은 AU, 은은 AG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이 쓰는 원소 기호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돼. 철이구나, 납이구나, 규소구나, 은이네, 금이네 라는 것을 원소 기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원소 기호 외워봅시다. 헬륨은 이렇게, 리튬은 Li, 베릴륨은 Be, 네온은 Ne, 나트륨은 Na, 알루미늄은 Al, 아르곤은 Ar, 구리는 Cu, 아이오딘은 대문자 I.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유제 3, 4번 한번 할 수 있을까? 유제 3, 4번 한번 1분 줄 테니까 한번 채워봐. 같이 봅시다. 수소, 탄소, 산소, 인, 칼륨, 붕소, 질소, 플로린, 황, 아이오딘, 이렇게 한 글자로 이루어진 원소 기호. 자, 다음 두 글자로 이루어진 원소 기호. 마그네슘, 규소, 철, Fe, 은, Ag, 금, Au, 알루미늄, Ar, 염소, Cl, 아연. 아연은 뭐냐? Zn, N. 망가니즈. 망가니즈가 몰라. N이 될 거야. 납은 P.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원소 기호가 이 정도는 되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소 기호 여기 나와 있는 거, 수소부터 붕소, 플로린, 알루미늄부터 그리고 여기 바륨도 있고 스트론튬도 있네.
망가니즈 Mn. 그다음 안 나왔던 게 뭐 AR 같은 아르곤. 그다음 순 HG. 백금은 PT. 아연 제대는 아까 했고 뭐 이 정도를 알아두면 굉장히 고급질 거고, 중간에 보면 여기 나트륨 소듐이라고 되어 있지. 나트륨을 다르게 부르면 소듐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 다음에 칼슘을 포타슘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요거는 뭐 그게 조금 어려운 건데 알아두면 굉장히 고급지고 뭐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 그냥 나트륨, 칼륨으로만 알아도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한 요 정도만 원소 기호를 외워두면 좋겠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 원소들을 보면 주기율이라고 해서 얘네가 주기적으로 그 성질이 바뀌게 돼서 그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를 118가지 쭉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한 20가지 정도만 될 거거든. 그래서 수소부터 칼륨까지가 20번이거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보통은 학교에서 외우라고 해, 선생님이. 요 파트를 지나가게 될 때 선생님이 야 20번까지 외워 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해. 뭐 그때 그런 게 있구나가 아니라 지금은 이런 게 있네. 지금 오늘 배울 때 그냥 이렇게 원소 기호를 기억만 하고 1번이 뭐고 1번이 수소고 2번이 헬륨이고 3번이 탄소고 뭐 그런 거는 나중에 해도 선생님은 괜찮다라고 하거든. 보통 그냥 이 주기율표를 외우게 보통 시켜.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나중에 주기율표를 한 20번만 외워두면 굉장히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번호는 몰라도 돼. 그냥 여기 원소 기호를 H는 수소구나, Mg라고 하면 마그네슘이구나, 뭐 그 정도 여기 있는 것들 읽을 줄만 알면 될 것 같아. 알겠니?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전에 우리가 배운 이 원소 기호 그리고 숫자를 이용해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낸 것을 분자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 분자식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동화교과서에서는 화학식이라고도 얘기를 할 거야. 화학식. 근데 맥락은 같아. 분자식이나 화학식이나 원소 기호하고 숫자 이용을 해서 나타낸 분자를 표현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요거 한번 봅시다.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 25쪽 가서 좀 이따 볼 거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내는 거야. 자, 여기 우리가 물 분자 2개의 분자식을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물 분자라고 했어. 물 분자는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과즈의 물 분해 실험을 했을 때 물을 분해를 했더니 뭘로?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됐다.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 실험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물은 분해를 하면 수소, 산소, 수소 원자,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러면 분자를 이룰 원자, 수소, 아까 수소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고 산소는 O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 분자는 2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를
수소 원자가 몇 개가 들어가고 산소 원자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 옆에 여기다가 개수를 적을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2개가 들어갔다 하면 여기 2를 적으면 돼. 수소 원자가 3개다 라고 하면 3을 적으면 돼. 그리고 그 옆에 산소 원자가 2개, 산소 원자가 1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으면 이 1은 생략이 가능해. 여기 안 적혀 있어 아무것도. 그러면 여기는 뭐야? 1이라는 숫자가 생략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될 거야. 여기 원자의 오른쪽 밑에 작게 숫자로 원자의 개수를 표현할 건데 1은 생략이 가능하다. 가능하다가 아니라 1은 생략을 해야 돼. 생략을 하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그러면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는 1이야, 하나야. 그런데 이거를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생략을 했어. 그러면 이게 물 분자를 나타내는 분자식이 될 건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여기 2개라고 했어. 그러면 분자의 개수가 몇 개야? 2개가 라는 거지. 그거는 분자의 앞에 숫자로 이렇게 2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화학식이 이 분자식이 2H2O라고 적혀져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2는 이 물 분자가 2개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가 물 분자가 5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뭐 적으면 돼? 물 분자 5개 O 적으면 될 거야. 이걸 다시 또 확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물 분자가 5개, 물 분자가 2개 앞에 숫자로 나타낼 거고 여기는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됐니? 자, 어디로 넘어가면 25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자가 종류가 118가지인데 그 원자를 몇 개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분자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자 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했지. 그러면 그 많은 분자가 세상에 존재를 하는데 그걸 다 분자식을 외울 수 있을까? 없죠. 그럼 그런 건 뭐 화가는 화학쟁이들이 과학자들이나 뭐 아는 거고 우리는 그 많은 분자식을 다 외울 수는 없지. 그렇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중위교과서에 나오는 분자는 딱 정해진 거 몇 개만 나오기 때문에 몇 개만 외우면 된다라는 거야. 중3도 마찬가지. 딱 정해져 있는 거 몇 개만 분자식을 외우면 되겠습니다. 먼저 분자식 나타내는 암모니아 분자를 분자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를 원소 기호로 나타내야 하는데 이 암모니아 분자를 이루는 원자 같은 경우에는 질소하고 수소로 그 2가지 원자만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질소는 N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수소는 H로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일단 NH라고 적어놓고 오른쪽 밑에다가 뭐를 표시한다고 했어? 그 원자의 개수를 표시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암모니아 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 3개가 필요해. 그 다음에 질소 원자는 1개야. 그러니까 이 1은 어떻게 돼? 생략해야 되겠지. 그래서 NH3가 뭐다? 암모니아 분자를 나타내는 분자식이 되겠다. 이건 외워야 돼. 이건 뭐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외워야지. NH3. 아, 암모니아를 나타내는 분자식이구나. 자, 이게 암모니아 분자가 몇 개야? 2개가 있대. 그러면 앞에 뭘 적어주면 돼? 2를 붙여주면 돼. 이 앞에 2를 붙여주면 돼. 암모니아 분자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뭐 5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NH3가 뭐를 나타낸다? 암모니아라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자, 분자 모형을 분자식으로 나타내야 한다. 간단하지. 분자 모형 지금 H 수소가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분자식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H2라고 적으면 될 거야. 수소 분자야. 수소 원자 하나로는 이 수소 원자 하나로는 수소의 성질을 못 나타내. 그래서 얘 수소라는 성질을 나타내려면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야만 이렇게 분자가 돼야만 그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모형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모형으로 이렇게 그리려면 얼마나 복잡해. 그냥 H2라고 분자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야. 여기 얘는 금방 한 뭐가 되겠어? NH3 암모니아 분자가 될 거야. 암모니아 분자. 산소 원자로 하나로는 산소의 성질을 갖지를 못해. 그럴 때 산소 분자가 돼야 되겠지. O2. 얘는 산소가 3개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O3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존 분자. 여기는 H2O 하나니까 하나는 생략해서 물 분자. 여기는 H2O2 과산화수소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유제 2번 해볼까? 유제 2번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제 2번. 분자 모형과 개수를 분자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면 이게 분자가 하나의 분자야. 그치? 분자 하나고 분자가 지금 몇 개야? 3개가 있다라는 거지. 분자 하나 이게 지금 산소 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몇 개 있어? 산소 분자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맞니?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분자 하나지. 아까 이거 염화수소라고 했지? 염화수소 HCl 하나하나 붙어 있으니까 그냥 1 있는 게 생략이 된 거야. 이게 몇 개 있어? 염화수소 분자가 1개, 2개 있으니까 여기 2 붙여주면 될 거야. 맞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거고 여기는 어라?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일산화탄소. 왜 이걸 왜 일산화탄소라고 해요? 산소라고 안 하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지. 자,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니? CO2. 이거 하나만 보면 탄소에 산소 2개가 붙어 있잖아. CO2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산화탄소 분자가 몇 개 있어? 1개, 2개, 2개에서 이렇게. 얘는 아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1 있는 거 생략. CO2가 될 거고. 얘는 2개가 있어. 자, 얘가 분자 하나야. 분자가 지금 4개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거고 얘는 탄소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 수소가 4개 붙어 있습니다. CH4라고 표현을 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CH4 작게. 메탄 분자야. 이게 몇 개 있어? 4개가 있어. CH4는 메탄이야, 메탄. 처음이니까. 메테인 앞에 나왔는데 아직 안 배우고 여기로 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 그 다음 유제 3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채워봐. 유제 3번도 수소 분자야. 다음 분자를 분자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원자 아니야. 분자라는 거 기억을 하고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라는 거. 수소는 수소 원자 2개가 붙어야만 수소의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했어. 어떻게? 수소 분자는 H2가 될 겁니다. 우리 분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H2로 얘기를 해야 돼. H가 아니라. 얘는 뭐야? 원자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여기 다음 분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H2. 산소도
산소 두 개가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산소 분자가 됐었을 때 산소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O2 질소 원자는 N이라고 했어. 이게 몇 개 붙어야 돼? 두 개 붙어야만 분자의 성질을 갖는다. 분자가 된다라는 거야. 염화수소 수소와 염소가 붙어서 HCl. 암모니아는 아까 뭐라고 했어? 질소와 수소가 질소 하나, 수소 세 개. NH3. 메테인은 금방 여기서 했지. 얘가 메테인이라고 했어. 메테인은 뭐니?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지. 탄소에 수소가 몇 개 붙어 있어? 네 개 붙어 있어. CH4가 뭐가 되겠다? 메테인의 분자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여기서 잠깐이냐? 얘가 맞지? 이 여기서 잠깐에 나오는 이 분자식들은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는 거지. 여기 거는 그 많은 건 다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나오는 것만.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분자식의 이름 H2O 분자 이름 뭐야? 얘 물이 될 거야. 물 분자라는 거야. H2O2 얘는 화산화수소야. 이건 기본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다. O2 산소, O3 오존, CO2 일산화탄소. CO2 산소가 두 개네. 이산화탄소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얘기해. 광합성 하면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그다음에 여기 빛 이용을 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를 만드냐면 양분과 그다음에 산소를 만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H2, CO2 양분 뭐 글루코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산소 O2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거라고. 그러면 분자식을 알아야 되겠지. 아 이게 뭐야? 이산화탄소는 알겠는데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분자식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년 때 쓰는 분자는 수소, 분자 모양 이렇게 하고 분자식 H2, 산소 O2, 일산화탄소 CO, 물 H2O, 암모니아, 질소에 수소 3개 NH3. 어려워 이건 조금. 그다음에 염화수소, 수소 하나하고 염소 하나하고 붙어 있으니까 HCl.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붙어 있는 O3.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CO2. 과산화수소 H2O2, 메테인 CH4. 요거는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분자식 다 외워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자,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물질을 간단히 나타낸 걸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분자식은 화학식의 한 종류다. 자, 화학식이 조금 더 큰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같이 봐도 무방할 거야. 아까 뭐라고 했니? 화학식을 우리는 다른 교과서에서는 분자식을 화학식이라고 동아교과에서는 표시를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분자식은 화학식의 한 종류이다라고 볼 거야. 화학식 중에 하나가 분자식이 있어.
뭐 여러 개 좀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화학식이 분자식보다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이다. 화학식에 분자식이 포함이 된다. 그런데 뭐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 분자식 대신에 화학식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뭐 지금 우리 2학년 수준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겠다. 자, 분자식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왜 분자식을 사용을 하냐? 길어. 이거를 분자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산소와 수소 두 개가 만나서 물분자를 이루는 물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길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2H2O라고 분자식을 딱 적어놓으면 분자가 뭐야? H2O 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2가 적혀 있으니까 분자의 총 개수 2개 있네. 그리고 분자를 이루는 원자는 H, 수소, 산소 두 종류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 그냥 이 분자 한 개 H2O라고 했으니까 수소가 몇 개야? 수소 2개, 산소 몇 개? 1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H2O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두 개씩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수소 원자가 두 개 있으니까 수소 개수는 4개. 그 다음에 산소의 개수는 여기 1이니까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산소의 개수는 총 2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자식으로 분자의 종류, 분자의 이름, 분자의 종류, 분자의 총 개수, 원자 종류, 그 다음에 분자 한 개에 있는 원자의 개수, 그리고 원자의 총 개수, 분자식 앞에 분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총 원자의 개수까지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식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여기 보면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물질도 있어. 그냥 원자가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자 아까 산소 원자가 서로 결합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분자를 이뤘다라고 했는데 혹은 탄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일산화 탄소라고 하는 분자를 이뤄. 이렇게 원자와 원자끼리 다른 원자가 만나서 다른 원자 두 개와 만나서 뭐 이런 식으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애들 그런 물질도 있는데 분자를 이루지 않은 물질도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독립된 분자를 독립된 분자를 이루지 않고 입자들이 그냥 연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질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그런 물질들을 표현을 할 때는 이런 원자의 개수가 정해져서 원자가 뭐 10개가 모여져서 어떠한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20개가 모여서 이 원자 20개가 모여서 어떠한 물질을 만들었습니다라고 그 개수를 정할 수가 없어. 그 개수를 나타낼 수가 없다고. 그럴 땐 그냥 원자 자체로 그냥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구리 같은 경우가 구리가 이렇게 구리 원자들이 쭉 배열이 되어 있어. 그게 10개인지 20개인지 몰라. 그냥 구리라고 하는 물질은 이러한 구리 원자들이 막 여러 개 배열이 되어 있는데 뭉쳐서 있는데 그게 20개인지 100개인지 1000개인지 10,000개인지를 모른다고. 그럴 때는 이러한 구리를 나타낸다? 분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돼? 구리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CU라고 표현할 거야.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물질은 그냥 원자 기호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대표적인 구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나트륨하고 염소하고의 원자가 어떻게? 얘 하나 있으면 얘 하나. 자, 여기 봐봐. 파란 거 하나, 녹색 하나, 노란 거 하나, 초록색 하나, 노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게 몇 개가? 10개가
20개가 아니라 몰라. 그래서 이런 애들도 염화 나트륨이라고 이렇게 NaCl로 표현을 한다. NaCl이 뭔데? 염화 나트륨이 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야, 소금. 소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분자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NaCl 혹은 Cu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몇 개 있어.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고 오른쪽 문제 풀고 끝내자. 6, 7 풀고. 원소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원소 기호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타난다. 맞네. 원소 기호의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원소 기호는 반드시 두 글자로 나타난다? 아니지. 겹쳐지는 이런 식으로 탄소, 염소도 겹쳐지는 부위만 그런 글자들만 두 글자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두 글자로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돌턴이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나타낸다. 돌턴은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여기 G 뭐 이런 식으로 원안에 글자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돌턴이 제안한 게 아니라 누구였니? 누구야? 베르셀리우스였지. 베르셀리우스. 헬륨, 리튬, Li야. 얘는 뭐냐? 질소네. 얘는 플로린? 플로린이니? 맞아? F? 맞아? 얘는 나트륨, 마그네슘, 염소, Cl, Fe, 철, 아연은 선생님 뭐라고? 아연은? 맞아? 요거 반드시 분자식 이해해야 돼. 자, 분자의 종류는 뭐니 이거? 분자의 종류 뭐라고 해야 돼? CO2가 뭔데? 이산화탄소. 분자의 총 개수는 여기 몇 개? 3개가 되겠습니다.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탄소, 산소, 탄소, 산소. 자,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 이거니까 CO2, 이 이산화탄소 원자의 개수 몇 개니? 탄소가 1개, 산소가 2개 해서 총 3개가 될 거고, 요게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 총 3개 있다고 했으니까 몇 개가 되겠어? 9개가 되겠지. 맞니? 9번. 다음 분자의 모형과 분자식을 선으로 연결하시오. 거꾸로 가봅시다. N2 질소 원자 2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놈 2개 붙어있는 거 얘가 되겠네. 그 다음 H2O니까 산소에 수소 원자 2개 붙어있는 거 얘가 되겠네. HCl이니까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가 하나씩 붙어있는 거 얘가 될 겁니다. 자, 얘는 H2O는 뭐가 되겠어? 물이 될 거고, HCl 염화 수소가 될 거고, 그 다음 N2 질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될 거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